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로운 영혼TV의 최성주입니다.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상당히 오래전 용어 같아요. 용어 같은데, 가정주부라는 가정주부 잡지도 있었고요. 가정주부란 말이 있죠. 근데 지금 아마 이제 주부 역할을 했던, 그 당시 가정주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가정주부란 단어에 반발하겠죠. 근데 이제 가정주부라는 그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맡아 꾸려가는 안주인이라고 했네요. 안주인이라고 했네, 안주인.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많은 문화적 차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주부란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그 시절의 가정주부였던 분들이 좋아하지는 않으려 봅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 문제는 부부가 가정에서 좋으면 좋겠어요. 행복이란 말인데,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각자의 기준이 다르겠죠. 안주인의 입장과, 그러면 이제 여기에 상대적인 게 이제 그렇게 써주지 않았지만, 이 안주인이 그때 바깥 양반이라는 말이 있죠. 바깥 양반.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당히 오래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부 하면 가정에서 행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런 걸 거부하고 사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부부의 불행, 혹은 부부의 문제, 뭐 이런 게 있죠. 뭐 어떤 사람마다, 가정마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부 이야기는 매우 주관적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객관화 시켰을 때, 사실상 많은 표면으로 나타낸 어떤 기록이 이혼이란 말이 있죠. 이혼. 이 기록이 많으니까. 그게 어찌다 보면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이제 열심히 역동적으로 살다가 난 부작용이다. 역동적 살다가 생긴 부작용이다. 그래서 이 부작용적 현상은 수용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요, 참 어렵죠. 당사자들은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현명하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한 부부도 많아요. 부부도 있어요. 그런데, 철학이라는 것, 그리고 우주의 질서라는 측면을 보면, 이 가정의 행복이 철학의 목표예요. 그리고 보편주의.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정주부라는 게 왔고, 이 안주인이라는 게 왔죠. 안주인. 안주인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집안의 살림이에요, 살림이. 그런데 이 바깥 양반은 일단은 이제 직업적인 요소죠, 직업.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사실 아파트 문화거든요. 아파트 문화. 아파트. 사실 아파트에서는 매우 생활이 편해졌죠. 근데 이 아파트는 그 공간이 그 뭐죠? 그곳에서 이렇게 여러 복합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아파트에서 안주인은 물론 여기서 이제 이 페미닌적 사고는 왜 여자만 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이야기는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 전통적인 개념이잖아요. 전통적. 어쨌든 간에 안주인이 여자는 이게 안주인이 집 아내잖아요. 아내. 안주인이 어찌됐든 여자잖아요. 여자. 이 바깥주인은 남자인데 남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아파트 안에서 안주인은 분명히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있단 말이죠. 역할이 있어. 근데 이 바깥 양반은 역할이 없어. 역할이 없어. 그런데 이제 이 안주인이 바깥 양반에게 이제 그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그 다음에 뭐 빨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분담을 하죠. 분담해. 바깥 양반을 분담을 해. 근데 안주인이 이제 바깥 양반 분담을 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아파트란 공간 안에서의 뭐죠? 주인은 직업이 있는 거예요. 직업.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살 때 안주인 아내는 그곳이 직장이기 때문에 당당하죠. 당당해. 반면에 이제 바깥 양반은 이제 아파트에 오면 복잡해지죠. 뭔가의 역할을 찾아야 되는데 그 역할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워요. 어찌됐든 이제 재활용 쓰레기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빨래에서 이제 세탁기에서 이제 건조기로 옮기고 뭐 이런 역할은 있죠. 그래요. 물론 이제 요리도 잘하면 다 하고 그렇죠. 지금은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 행복한 부부는 어쨌든 이 집 안에서 민주적이고 매우 어떤 지혜롭게 업무 분담을 잘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좋은 직장일 수도 있겠죠. 어떤 직장은 이렇게 노동력이 직장이 있을 것이고 어떤 직장은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부부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마다 달라요. 부부마다 달라. 그래서 제가 오늘 가족 주부란 이야기라는 찾아보니까 말했잖아요.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맡아 꾸려가는 안주인이죠, 안주인.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런 것이 흐름 속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 문화에 이런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만스럽죠. 왜냐하면 함께 맞벌이죠, 맞벌이. 이 맞벌이가 있어요. 좀 글씨가 틀릴 수도 있죠. 맞벌이가 있어요. 맞벌이는
지금 이 안주인이 여기도 이 안주인에 일터가 있어. 일터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측면을 보면 이 안주인이 이제 박간영 남편보다 더 월급이 많을 수도 있어.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안주인의 이거는 그 가정주부의 안주인의 이 개념은 역사성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인류사적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조선시대에 이렇게 따지면 역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집 안에서의 직업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주인은 바깥 직업과 안 직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직업은 살림살이를 하고 바깥 직업은 이제 직장이라고 하겠죠. 이 두 문제에 처해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여기서 안주인이 생각했을 때 바깥 양반은 밖에서 일하고 와요. 와서 집에 와서 이제 안주인이 직업을 차지하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의 주체 세력이니까 이 안주인이. 그럼 바깥 양반이 여기서 이제 그 집에 와서 안주인의 우리는 이걸 구하는 거죠. 자비심을 구하는 거죠. 사랑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랑 이 공간에서 그 공간이 이렇게 크로스 이렇게 그 하나의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에서의 역할이 이제 안주인이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만약에 안주인이 내만 일하고 너는 왜 쉬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만 일하고 너는 왜 쉬어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 그래 내 남편이 그래 밖에 일하고 왔으니까 내가 좀 해서 좀 좋게 해주겠다는 이 자비심 사랑이 이거 두 가지죠. 이 공간에서, 아파트란 공간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죠. 뭐죠? 이 페미닌적 사고가 이제 오죠. 그래서 밖에 일하고 그리고 집에서 일하고 하다 보니까 그 발언권이 세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어떤 부분은 지금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사람이고, 지혜롭지 않은 문제는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이 바깥 양반이란 이 직업이 이 안주인이 밖에 난 직업의 그 난이도, 피지컬이든 어떤 스트레스든 이렇게 있을 때 책임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어찌됐든 이제 약간 조선시대 넘어가든 뭐든 넘어가든 간에 바깥 양반이 하는 것이 이제 난이도가 셀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그렇지 그거를 페미니즘적으로 부정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럼 거꾸로 이야기해보면, 자, 여자가 살림도 할 수 있는 집안의 직업과 밖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남자도 똑같이 남자 밖에 일한다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우리는 남녀 평등이죠. 남녀 평등. 이게 나오죠. 남녀 평등.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남자도 해. 이거죠. 정확히 맞아요. 맞거든요. 정확히 맞고. 그런데 이 문제에서 약점이 뭐냐면, 부부라는 것은, 부부는 본질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거든요. 사랑하는 관계. 이 문제를, 그러니까, 남녀 평등이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밖에서도 같이 돈 버니까 똑같이 수익이 있으니까,
너도 해 나도 해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가 밖에서도 일하고 안에서 일하니까 남편에게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응?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것이 정당해. 그러니까 집에서도 일하고 밖에서 일해서 수익이 됐어. 그래서 이 안주인 내면의 생각 속에서 바깥 양반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게 되면 그 결과는 참 행복하지 않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그러면 남편이 집에 와서 이제 이렇게 가정주부 역할로 해야 된 논리가 생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도 집에 와서 주부처럼 해야 되고, 이게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바깥 양반의 역할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끝나고 나서 바로 집으로 와서 주부 역할을 해. 이거네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제, 그런데, 가정주부는, 직장 맞벌이에다, 가정주부에다, 엄마에다, 아내까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본질. 여자가 남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은 세. 어느 부부에서 여자 공격에 남자는 약해져.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내의 남편 사랑이에요. 아내의 남편 사랑. 우리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내의 남편 사랑. 아내의 남편 사랑.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같은 직종에서 같이 일하면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있어서 호흡도 같이 하겠죠. 그런데 이제 개인 역량으로 했던 맞벌이를 하게 되면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이 아내가 지혜롭고 그리고 믿는 거죠. 믿고 뭔가에 대해서 이 남편을 아내가 사랑이죠. 사랑. 방법이 없네요. 사랑을 해주면 좀 좋겠어요. 이렇게 해야만이 남편과 아내가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지 않는 한은 이렇게 이제 이익 있잖아요. 경제적 논리죠. 이 사랑의 논리가 아니라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이 남편을 끊임없이 아내는 이 졸추가 일단은 아내 쪽이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자연의 이치는 사실 일대 그거잖아요. 남편이 이렇게 사냥도 하고 이렇게 밖에 가서 하면서 이제 멧돼지든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서 이제 집안 식구를 먹게 하는 거잖아요. 이 일을 어찌할까요? 지금 현대 사회가 되면 될수록, 앞으로 AI가 더 되면 될수록 그렇겠는데,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그랬거든요. 그 빨래하고 또 길쌈하고 하면서 조선시대의 여자로서 살면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과연 쉬울까요? 남편은 그 대체적으로 전쟁이 터지면 이제 군대 가서 죽잖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그 남자는 어쨌든 어떤 그 입장이 종족을 보존하거나 국가를 보존하거나 하는 어떤 잠재적인 어떠한 그 평화 시에는 작동되지 않은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부 사이에는 카운트온이 되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 바깥 양반은 사실상 이 와이프가, 즉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 줘야만이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뭐냐?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둘이 만났을 때 절대적으로 평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쪽이 더 희생하거나 그런 거죠. 그런데 이 희생을 한다는 것이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자발적으로 희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해본다고 생각한 부부는 이 여자가 남편과 살 수가 없죠. 여자가 희생한다고 생각한 어떻든 그 아내가 희생해서 남편 산 쪽이 결국 남편과 살아가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자가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뭔가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돼야 되죠. 그렇게 해서는 여자인 아내가 깨달아야죠. 깨달아야 돼. 다시 말하면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남편과 살 수 있는 아량,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체득이라고 그러죠. 체득. 여자로 태어난 것의 문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돼요. 그죠?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되는데, 자, 젖을 먹일 때는 아이를 그냥 자기 어떤 자연현상을 먹일 수 있어요. 아이가 커요. 그러면 이 문제를 남편보다 밥을 해서 애를 먹이라는 게 더 합리적일까요? 엄마가 밥을 해서 아이를 먹이는 게 합리적일까요?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인 간의 역사는 여자가 엄마로서 아이를 먹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아이를 낳아서 엄마하고 밥을 해서 먹여. 그럼 아이를 먹이면서 그 먹이가 함께 남편도 먹이고 그렇게 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여자들이 자식을 먹는 재미, 파생적으로 남편을 먹이는 재미까지 기쁨이 있어요. 이게 살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수준까지는 어쩌면 남편과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재미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내가 능력 있는 거죠. 좋은 직장에 맞벌이를 해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의 아내가 경쟁을 해야 되고, 집에도 와서 또 아이도 먹여야 되고,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아내가 체력이 고갈되죠. 그러면서 이제 힘드니까, 가장 여기서 이제 아내가 힘드니까 가장 여기서 남편에 대한 그런 어떠한 남편에게 뭔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부로서의
이 부부적인 본능적이고 매우 어떤 의기투합이고 그런 이 부부적인 문제에 관심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익스큐즈 할 것이 이제 남편이죠. 남편. 그 누가 뭐라 하지 않죠. 지금 이 순간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큰 어떠한 인생 행로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절대로 없습니다. 그 아내가 자식 키우고 뭐 밥하고 빨래하고 직장 다니면서 했어요. 그래 나만 열심히 일하고 나만 바빠. 남편 새끼는 가서 직장만 와서 쉬어. 이런 불만을 가지게 될 건 당연하죠. 인간이 당연해요. 근데 이걸 초월해야 자연계에서는 이걸 초월을 요구하는 거죠. 극복하기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 한마디라도 남편에게 좀 사랑을 표현해 주길 바란 거죠. 이 박간 양반은 어찌됐든 이 밖에서 벌어지는 것은 뭐예요? 국가의 어떠한 조직적인, 기업의 조직적인 뭔가의 그 밖의 흐름 속에서 있는 거기서 자기 역할을 완수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물론 이제 아내도 주말 부부 하면 맞벌이 하게 되면 그걸 하죠. 그러다 보면 아내가 갖고 있는 그 토로런스, 어떠한 그 이해의 폭이라든지 이게 커지기를 요구하는 거죠. 커지기.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놀아주고 남편에게 시간을 배려하고 남편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편과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거죠. 아량. 이 세상에 참 산다는 게 이 평범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집에 오면 지금 한국의 정서상 집에 오면 그래도 솔직히 이렇게 이제 그 요리 저녁 밤전 요리할 수 있는 게 제가 살아보니까 미안하긴 한데 제가 좀 하려고 해도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아내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해서 남편을 좀 기분 좋게 해주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고 싶은가 봐요. 시청자 여러분, 맞벌이 부부에서 아내가 집으로 와서 이제 남편을 가면 남편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 남편의 역할은 업무 끝나면 지체 없이 집으로 와야 됩니다. 가정으로. 지체 없이 가정으로 와야 돼요. 이것만이 이 남자가 여자의 내면 속에서 나오는 어떠한 스트레스, 그거를 줄여두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늘 같이 있어야 돼요. 이거 부정하거나 이거를 얕보는 그런 어떤 그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절대로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이건 사별도 있고 이혼도 있고 그렇습니다. 누구 책임이 아니겠죠. 이게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 개인적 체력이든 건강 여러 가지 있어서 하겠지만, 그러나 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 진실한 사랑. 아내 입장은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애들이 크면 이제 그야말로 아이들 문제는 없어지죠. 그러면 애들 키워서 아이들 문제 없어지면 이제 이 아내는 직장과 이제 그 남편이 있겠죠. 이때 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내들의 생각은
내가 일생 동안 애 키고 뭐 해 빨래 밥 해주고 했는데 난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어디로 벗어날까? 어디로 벗어나? 이제 비로소 아내는 자식과 뭐 여러 직장 문제를 통해서 남편에게 소홀했거든요. 그래서 내 남편을 좀 챙길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을 챙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부부로서 이제 드디어 자식이 다 분가되고 두 부부가 늙었어요. 애틋한 사랑을 하며 살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좋겠죠. 가정주부로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밥 볶고 애 키우고 하면서 가정주부, 안주인으로서 역할을 이제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내 안사람이라 존중해주고 이제 양반가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양반가는 가옥구조에서 사랑채는 남편이 있었고 안방에는 부인이 있었어. 이제 드디어 아파트 생활이지만 드디어 이제 이 사랑채적인 남편과 그리고 안채 주인 아내가 서로 기쁘게 사랑하면서 서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제안하는데요. 그 조선시대는 바둑과 그 장기판이 남성 전용으로 였긴 했습니다만, 이제 아내랑 함께 집에서 게임도 하고 오락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내랑 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노인정에서 이제 고스톱 치죠. 그 모습이 지금 TV에 한 붙지만 아까 저 부정적인 감정이 있지만 그래도 그 10원짜리 고스톱 치면서 재밌게 놀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고스톱 치고 놀면 그 공간에서의 부부 감정이 막 서로 이렇게 느껴요. 와이프가 좀 이기려고 하고 있고 남편이 이기려고 하면서 느끼면서 호흡이 그 어떤 그 심장이 부뚝 같이 느낀다고요. 그거는 살면서 큰 힘이에요. 자,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어떤 가족 오락 게임에서 그 안주인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채통도 있었겠지만 가족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그것도 참았거든요. 드디어 이제 다시 또 분가하고 나서 이제 부부 관계는 서로 고스톱도 치고 마사지도 하고 재미가 있어야죠. 재미.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늙어가는 거죠. 여기에는 아내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굳건한 안쪽을 지켜주는 안주인의 힘이 필요해요. 그런 박간 양반이 가만히 있을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진실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늘 아내 곁에 있죠. 밖에 나가지 않고.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부부가 진짜 사는 것이 아닐까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옹졸해질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여성 여러분, 남편 하나 사랑해주면 안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